공시법만 제가 26년 강의차거든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48페이지 5번에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토지 이동에서 요 이자가 뭐냐? 이거는 이렇게 한자를 써놔요. 이거는 다를 이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 이동에서 아마 다 써놨을 거예요.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 그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어때요? 토지 이동이라는 그러면 옮길 이자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이자는 다를 이자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첫 줄에 가서 토지의 표시를 형광펜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요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자, 저 시간에 이야기했죠.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요? 자,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써봐요.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가 있죠.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원, 자, 원 새로이 정하거나 투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게 다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거기에다 1이라고 한번 써봐요. 새로이 정하거나 투,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봐봐요. 자, 공부를 하실 때 뭐 이렇게 읽을 봐요. 토지 이동이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고, 자,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고, 자,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소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럼 봐봐요.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활용도를 한번 봐봐요. 저희가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활용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제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이제 요거는 한번 저희가 봐봐요. 자, 이렇게 활용만 해먹을 수 있으면 돼요. 활용만 해먹을 수 있으면. 봐봐요. 자, 그럼 분할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자기가 분할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누니까 분할이죠. 그러니까 면적하고 경계, 좌표가 달라졌잖아.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면적, 경계, 좌표.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죠. 자, 합병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역시 토지 이동이죠. 그럼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이겠죠. 무슨 변경이니까? 지목 변경이니까.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25회 때 기출문제가 이거야. 다음 중 토지 이동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놓으라고 조건 반사로.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딱 보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그래요. 지금 뭐 오늘 뭐 첫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이 개념을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영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면 이게 귀가 안 열려요. 자, 우리 이제 전달에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저랑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발음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고. 그거는 결론적으로 영어가 익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어 자체가. 확실히 이제 1, 2월 달 강의 들을 때하고 3, 4월 달에 강의 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달 강의 듣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럼 앉아서 그냥 툭툭 뭐다 정리만 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난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스스로 자기를 무시해요. 자, 공인중개사 옛날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고려대 법대 출신이야. 고려대 법대 출신이 있는데 법대 출신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이제 저기 인천에서 강의할 때 그 선생 왜요? 그랬더니 저보다 4살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난 뭐 시험이란 시자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고려대 법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러더니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합병으로 죽었어요. 자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쉽게 얕잡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으로 죽었어요. 합병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우울증으로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꽤 봤고 26년 강의하는데
저기 이제 하도 이제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투자를 잘하기는요. 왜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집이 35채가 있는데 뭐예요? 35채.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뭐예요? 저 옥상 가서 뚝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별분이 다 많아요. 별분이. 어제 이제 우리 뭐 학원에 가면 75세 할머니가 계셔. 뭐 큰 강의잖아요. 이번 주에. 이런 분도 공부하시는데 왜 우리가 공부를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노력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셔서 자기가 이제 봐봐요.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암기하는 것도. 봐봐요. 암기를 할 때 써먹을 걸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토지동이란 자동으로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잡아놔야 돼요.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은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봐봐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거든. 자, 이거 마침 뭐, 우리 볼 것도 없어요. 뭐, 것도 없어. 제가 민법도 강의하지만, 뭐, 볼 것도 없어. 우리 공시법령 잘하면 민법은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해왔다고.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맞는 질문인지 한번 답변을 안 해도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뭐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자,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자, 요거에서는 어때요? X죠. 왜 그래요? 봐봐요. 자, 그러면 토지동이라는 것은 뭐냐? 변경 말소하는 것은 포섭시켰는데 이게 뭐야?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토지동이라고. 그러니까 요 지문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뭐예요?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만 해 먹을 수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뭐야? 활용을 못 해 먹는 거야. 활용을 못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할머니는 뭐야? 활용을 못 해 먹어. 그냥 외우는 거야. 토지 표시를 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항상 숙제할 때는 써먹을 걸 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으니까 봐봐요.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 표시가 뭐냐? 바로 사실이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새로이 정한다. 그 두 번째 칸으로 가봐요. 무슨 등록이 있죠? 신규 등록이 있네. 자, 신규 등록은 뭐냐? 요 신자거든. 여기가 이제 신자를 동그라미 쳐놓고요. 새로울 신자거든. 그러면 툭 치니까 어디로 가요? 줄 한번 쳐놔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 정도만 이번 달 것에 잡아놓고. 자, 그러면 등록전환이란 뭐냐? 등록전환이란. 자, 등록전환이란 거기 임야대장, 임야도 줄 쳐놔봐요. 임야대장, 임야도. 뒤에 토지대장, 지적도 줄 쳐놔봐요. 그럼 임야대장에서 임자 동그라미, 토지대장, 토 동그라미.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야. 그러니까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오지만 이제 문제 풀 때 등록 전환은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임토. 이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자, 세 번째 이제 분할이죠.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는 여기 봐요. 나눌 분자. 몇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분할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여기 이제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줄 쳐놓고 마무리해서 두 필지상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합병. 그러면 자, 유치원도 알아요. 봐봐요. 자, 그러면 27회 때 2.5점짜리 봐요. 국민학생도 알아. 초등학생도 안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 자, 27회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지적 측량하여. 그럼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냐? 아저씨, 저보고 장난합니까? 자,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꼬마야, 두 필지가 있단다. 이걸 합치는 거다. 너 측량하니 안 하니? 아저씨, 저 데리고 장난해요 지금? 아유, 합산하면 되는데 뭘 측량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틀리는 게 바로 수험생들이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마 합병이란 결론적으로 지적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마 합병 옆에다 분명히 이제 지난달 수강생은 써놨을 거예요. 합병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측량 X.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죠.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칸,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만 이게 지목 변경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 유치원에 또 하라요. 봐봐요. 자, 봐봅시다. 자, 되라는 걸 주차장을 변경했다고 생각해봐요. 지목 변경이거든.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목 변경도 결론적으로 그 앞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측량 X.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행강 변찮아요. 지적도. 축척 변경에는 지적도. 작은 축척에서 쭉 갑니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줄 한번 꺼놔요.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야. 도면이 아니라 지적도. 그러니까 축척 변경이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하나 써야 돼요. 밑에 박스 밑에다가. 자, 지적주의 법정 축척이 7가지가 있고요.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봅시다. 500분의 1, 600분의 1. 자, 그러면 지적주의 법정 축척은 7가지로서 스타트는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분모의 분자예요. 분모죠. 분모 2배 해봐요. 얼마 여기 있어요? 12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2400분의 1. 자, 분모를 2배 하면 얼마냐? 1000분의 1이에요. 근데 분모 2000분의 1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분의 1로 가죠? 3000분의 1, 6000분의 1. 6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적주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가 돼요. 그래서 뭐 외울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2배 그러면서 1200분의 1, 2배 하면 2400분의 1, 요거 2배 하면 100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000분의 1분을 2배 하면 6000분의 1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주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7가지.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일반 축척은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지적도 발급해 주세요. 아무 말이 없으면 1200분의 1을 발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 봐봐요. 외우는 것도 요령이듯이 아까 이렇게 오는 게 낫겠습니까?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오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오는 게 나아요. 그냥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건 이런 건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제 암기 사유가 나오면 그때는 규칙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 번만 들어도 이제 알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500분의 1, 600분의 1에서 분모 2배,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거 분모 2배 해봐요. 몇 분의 1이죠? 6000분의 1이네. 그러면 지적대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6000분의 1.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작년 기출 문제가 이거죠. 자, 요거죠, 요거.
다음 중 법정 축적을 설명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대의 법정 축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작년 기출문제. 그럼 저희가 왜 그러면 선생님 축적 변경을 할 때만 바로 뭐예요? 지적대의 법정 축적과 임야도의 법정 축적을 따집니까? 그럼 자 이제 봐봐요. 저희가 이제 활용해 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축적 변경이는 지적돼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변경이라 말한다. 어때? X죠. 왜?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은 대에서 서로 간 거거든. 아까 축적 변경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축적 변경이거든. 그러니까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몇 개? 7가지가 있다는 거. 지적도는 7가지. 자, 임야도는 2가지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저희가 개념만 잡아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개념만 잘 잡아도 12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5문제는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지적이 12문제 나오는데 저희가 5문제 못 맞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념도 숙지를 못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건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씩 또 엮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앞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자, 몇 페이지로 다시 가냐면 자 43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43페이지 가니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럼 가중치로 봐서는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는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개념정한생은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빨리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자, 공시법령이 몇 개예요? 2개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적이죠. 지적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지적은 자,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등기제도는 무슨 관계를 공시하죠? 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해요.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자, 사실관계가 뭔데요? 바로 이게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칭 대장이네요. 대장. 이거는 등기부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대장은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요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어디에서 관리하죠? 이제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요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등기소에서 관리하거든. 등기소.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죠. 사고의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토지 대장이 369이야. 그러면 여기도 토지 등기부가 369예요. 369. 그런데 어느 날 요 369가 지번 변경을 가져와서 그래서 370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무슨 변경이죠? 지번 변경.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가 뒤에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선대장 후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알려주느냐?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라는 거예요. 등기 촉탁. 여기 이제 등기 촉탁. 자,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도 의미가 그냥 알릴 촉, 알릴 탁이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알려주면, 자,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이렇게 370으로 보다 변경해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등기부와 관련돼서 요거죠. 이번에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어. A. 자, 토지대장도 A고 토지등기부도 A야. 근데 어느 날 A가 B한테 팔아서 소유권이 변동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변동했다라는 것은 권리죠. 그럼 등기부가 먼저 받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자,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선등기 후 대장이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등기 필통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이 관계가 머릿속에 정립이 돼서, 그럼 이렇게 이제 뭐예요? 통지해주면 B로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등기 촉탁 제도라는 제도와 그 다음에 등기 필통지 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냐?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머릿속에 이제 정립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정립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필기가 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자, 지목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 권리 사실이죠. 그럼 선대장 후 등기로서 지목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봐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봐봐요. 자, 한번 봐봐요. 자기가 시간이 없다 없는 사람은 뭐 이걸 해온다고. 등기 촉탁 사유를 암기한다고. 이 사람, 이걸 암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사실 이걸 암기할 게 아니라 등기 촉탁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촉탁의 원인을 알게 되면 암기,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거든. 그럼 그걸 봐봐요. 등기 촉탁은 다시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개념 다 잡았으니까 써먹어야 돼.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사람 한번 속으로 테스트 해봐요.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분할은. 자, 분할은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몇 필지? 두 필지죠. 그럼 분할은 면적이 달라졌네. 그럼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요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28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이 있어.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 뭐다? 제외. 이게 이제 28회 때 2.5점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9회 때는 또 2.5점짜리 봐봐요. 이런 것도 못 푸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이런 걸 못 푼다는 완전 뭡니까? 작년에 12문제 중에 지적은 뭐 11개 주워 먹는 문제거든. 그것도 못 주워 먹고 와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개념 잡았으니까 한번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봐요. 다음 중 토지 이동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한다. X죠. 예,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거든. 완전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공부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틀릴 문제냐 이거죠. 틀린 문제냐. 그래서 틀린 문제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숙지해야 돼. 이제 끝나는 걸로 하지 말고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이때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럼 등기 촉탁은 선대장 후 등기. 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그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 촉탁 제도와 등기 필통지 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요 관계.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법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 관계를 머릿속에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코스도 거기 그러면 이번에 내용으로 가세요. 내용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다 한강편 딱 잖아요. 자, 세 번째 칸.
자, 지적제도는 기능, 사실관계를 중시한다. 등기제도는 무슨 관계를 중시한다. 권리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잡아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지적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등기는 뭐예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던 이 관계를 머릿속에 완전. 근데 자기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뭐예요? 요게 상호 왔다 갔다 해주고 있다는 이 관계를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자, 봐봐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어야 돼. 지적 그러면 사실관계. 요거 보는 순간 권리관계.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등기 척탁이란 선대장 후 등기. 등기 척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 주는 거. 선등기 후 대장. 그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서술을 가봐요. 맨 위에. 그러면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거든. 서술로 가볼까요? 자기 혼자서. 우리나라 토지 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완화되어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 물리적 현황이 즉 무슨 관계에 변해? 사실관계겠죠. 공시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표시에 중점을 두어 등록하는 제도임에 반해 맨 위에 있죠. 등기제도는 권리의 주체의 변동 과정을 공시하는 제도다. 그래서 자,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64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지적 청량은 맨 마지막 파트에 하죠. 64페이지 제 챕터 3장. 뭐라고 써놨죠? 지적.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아까 이제 연습을 했듯이 지적. 지적 그러면 뭐예요? 사실관계. 지적이라는 것은 땅의 뿌리. 그게 바로 지적제도예요. 그러면 사람의 뿌리가 뭐냐? 바로 호적제도가 돼. 호적제도가 되죠. 가족관계 등록부가 되죠.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름이 있듯이 땅의 이름도 있죠. 그게 바로 지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듯이 땅의 성별이 있어요. 그게 지목이 돼. 그러면 자, 그러면 1번으로 가서 이제 토지의 등록부터 이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이제 토지, 지적, 건보, 등록. 그러면 여기에다 의자를 한번 붙여볼까? 이제 요리해 먹는 거야. 토지의 등록.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등록. 자,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자, 토지의 등록 그 옆에다 이렇게 청강이 드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잡아놔요. 자, 모든 토지. 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놔야 되겠죠. 자,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거는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그 옆에 딱 적어놓고 박스를 쳐놔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이렇게 연습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나왔다. 뭐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하면. 모든 토지. 이렇게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여기 이제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여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지적소관청 직권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직권.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직권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직권과 관련돼서 친하지 않은 것은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굳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적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봐봐요. 모든 토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모든 토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읽으면 뭐예요? 모든 토지.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렇게 딱 보면 뭐예요? 요때는 토지 표시. 그러면 여기 한번 이미 배운 사람 봐봐요.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럼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권리의 사실, 툭 치면 무슨 족탁, 등기, 족탁. 이렇게 이제 빠져나.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에 구조를 형성해놔야 돼. 이거는 직간접으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나오면 직권이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벌써 이걸 머릿속에 이제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지적소관청이 벌써 그러면 저 끝에 가서 뭘 보느냐. 벌써 여기에 통지가 마무리가 딱 된다고. 통지. 자, 왜냐하면 통지라는 것은 왜 해줘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주게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직권과 관련돼서는 이해관계라고 친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죠. 자, 1번에 그러니까 글씨가 살아 움직이죠. 첫 줄에 가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편 쳐놓고 자, 모든 토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모든 토지.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정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된다. 자, 이번에 가니까 등록 방법에서 이제 신청의 안경. 지적 공비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 그거 한번 줄쳐놓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거기에 행강편 전화야.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러면 그 밑에 가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 그래서 직권 동그라미 전화요. 바로 직권, 이 부분이 직권 정리 절차가 되는 거야. 자, 직권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이미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사람들은 봐봐요. 자, 이거죠. 자, 직권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는 처음에 봐봐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봐봐요. 자, 지난달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제주도로 단체 여행 가기로 했어요. 100명이. 근데 임원은 몇 명이냐? 10명이야. 쓸 필요 없이 봐봐요. 그러면 제주도로 단체 여행 가기 위해서 뭘 잡아야 돼?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계획.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계획을 잡았으면 뭐예요? 그러면 10명이 어디로 가요? 제주도로 가서 뭐예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그 다음에 조사를 했으면 뭐예요? 자, 조사부를 작성하겠죠. 조사부 작성.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계리서라는 거야. 계리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결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적 정리를 해야 되겠죠. 결산.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계획을 잡아서 조사를 해서 조사부를 작성해서 계리서를 작성하고 지적 정리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가기로 했죠. 그러면 이 앞에 뭐예요? 제주도야. 제주도 왔다가 서울에 와서 조사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제주도면 여기 똑같이 제주도가 들어가야 돼. 제주도.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여기가 앞에가 토지이동이면 토지이동 계획, 토지이동 조사,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계리서 무슨 정리다? 지적 정리.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 가서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플러스 별표 하나 놓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행강편을 어디다 껴야 돼? 계획에다 행강편 쳐놓고 앞에 토지이동 줄 쳐놓고 자, 뒤에 조사 행강편 쳐놓고 앞에 뭐예요? 토지이동. 자, 조사부 행강편 쳐놓고 토지이동. 결의서 행강편 쳐놓고 앞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이동 줄 쳐놓고 무슨 정리? 지적공부 정리. 이게 무슨 정리 절차다? 직권 정리 절차.
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별표 하나 해놓고. 한번 보면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어요. 이러면 자기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느냐?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그거는 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서 툭 치면 등기 촉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서 직권, 소유자가 모른다. 즉 통지 사유가 발생하고 직권은 이해관계인과 친하지 않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니까 무슨 정리 절차? 직권 정리 절차,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사, 지적 정리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 다시 한번 숙지가 돼야죠.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거는 반드시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거기 65페이지 가서 이제 3번의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면 거기 청강이 듣는 사람은 거기 옆에다 하나, 6개를, 5개를 딱 써놔요. 자, 토지 등록 단위 옆에다가 첫 번째, 한 번 더 써요. 자, 요 5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미 뭐 기존에 수강서 있으니까. 자, 그럼 필지라는 개념 요소는 5개예요.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한다. 주된 토지, 그 다음에 인위적 개념, 그 다음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5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출강이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를 이렇게 이제 딱 승립을 해놓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와 관련돼서는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자, 과거의 학교론 문제 한번 보죠. 학교론에. 과거의 이 문제가 학교론 문제예요. 최근이죠. 자,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이거는 핵지가 아니라 뭐예요? 필지죠. 그러니까 토지 등록 단위는 뭐예요?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뭐예요? 필지입니다. 필지. 핵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경제적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학교론 교수님 뭐라고 해요? 핵지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그래? 돈이죠. 돈을 생각하잖아. 돈. 자, 돈은 핵 지나간다. 핵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핵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학교론에서 우리가 잡아줄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건 반사로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살펴놓고 이제 승립 요건을 봐야죠. 그러면 승립 요건이 뭐더라? 우리 한번 결론을 내봐야죠. 자, 승립 요건은 아주 간단하죠. 이미 배웠으니까. 자, 여기 이제 두 필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건벌하고 여기가 배정옥이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건벌하 배정옥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돼. 그래서 동일성이다. 그래서 동일성.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건보라라고 생각해보죠. 건보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 필지가 건보라야.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집안의 연속성이네.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필지의 승립 요건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야 돼. 그러면 이미 개념을 배웠으니까 작년에 28일, 29회 때 출제된 거 봐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그래서 우리 28회 때, 29회 때 등기법에서 이거는 뭐예요? 자, 합병의 승립 요건으로 출제가 되죠. 역시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야.
그러니까 필지의 승립 요건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필지의 승립 요건은 합병의 승립 요건으로 출제되는 거야. 그럼 합병의 승립 요건도 즉 동일성과 집안의 어선성이다. 연속성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필지라는 걸 잡았으니까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필지의 승립 요건을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죠. 자, 가로 2번입니다. 필지의 승립 요건. 그럼 필지의 승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이 연속해야 돼. 그럼 동그라미 1번 줄 쳐놔봐요. 집안 부여지역이 동일하고 2번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3번은 거기 쭉쭉 빠져나가요.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4번은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5번은 축척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6번은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가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필지의 승립 요건은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야. 자,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얼마나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봅시다. 자, 가만히 있어 볼게요. 한번 활용해 봐요. 지적자 힘의 어도는 필지로 성립할 수 있다. OX. 자, 뭐 X 온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자, 지적도 일반 측정 몇 분의 1? 1200분의 1. 임의 어도는 6000분의 1이죠. 이 말은 측정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안 잡히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냐고. 진짜 재밌어요. 영어만 알면. 영어만 활용을 알면.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적자 힘의 어도는 필지로 성립할 수 있다. 그때 X. 결론은 축척이 다르거든. 아까 지적도 일반 측정은 1200분의 1이거든. 임의 어도가 6000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의미들을 파악을 못한다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요. 작년에 뭐 학원에서 뭐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공문을 준비해도 말짱 돌아먹이야. 그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중개업을 하겠냐 이거지. 손님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하나를 딱 가르치면 적석에서 이용해봐.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공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주면 다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지문들을 응용하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럼 봐봐요. 필지는 무슨 단위예요?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여기에 대해서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무선성, 연속성.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도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자, 여기 무슨 토지가 있죠? 읽어봐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주된 토지가 있으면 반대말이 뭐예요? 정된 토지. 그게 바로 양입지라는 거야. 자, 밑으로 가서 양입지 옆에다 써요. 자, 양입지는 결론적으로 종된 토지야. 종된 토지. 종된 토지. 자, 그러면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필지는 그러면 사람에 갖다 대면 적자. 양입지는 양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봐봐요. 자, 설명을 듣고 캐치를 해보자고. 자, 고속도로로 가요. 자,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가 있거든. 휴게소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휴게소는 어디로 편입돼요? 도로로 편입돼. 이때 휴게소는 무슨 지냐? 양입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이죠? 자, 편의시설이네. 자, 붙어있죠.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요건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하면 성립요건은 자동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립 요건을 찾아봤더니 양입지의 제한 요건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제한 요건 한번 봐봐요. 제한 요건은 주인하고 종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 그럼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크죠. 그럼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은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양입지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오른쪽 가서 자 67페이지 마무리 한번 주자고요. 양입지의 요건 1번에 편의. 편의에다 행간편 쳐놔요. 자, 이번에 거기 두 번, 세 번째 줄 맨 위에 접속 행간편 쳐놓고요. 맨 위에. 접속되거나 주된 형태의 토지에 둘러싸인 그래서 둘러싸인 포인트를 잡아라고. 다시 한번 봅니다. 첫 줄에 가니까 동그라미 1번 편의.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러면 가로 3번의 양입의 제한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죠. 그러면 양입제의 제한 효과과 관련돼서 1번 정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양입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정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을 10% 초과 줄쳐놓으세요. 양입할 수 없다. 세 번째, 정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 이러면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외워야죠. 첫 번째, 정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10%를 초과한 경우,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양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봐봐요.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되겠죠. 그럼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이 의미죠. 자, 여기 이제 가수원이야.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이게 가수원이야. 가수원이 이제 1000제곱미터야. 주된 토지. 가수원 안에 보니까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 있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주된 토지, 정된 토지야. 정된 토지가 뭐예요? 되네요. 정된 토지가 돼. 이때는 뭐예요? 정된 토지가 되는 요 가선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대로 필지로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또 설명을 들어보죠. 자, 우리가 논이라는 게 있죠. 답이라는 게 있어요. 답이 이제 1000제곱미터야. 자, 답 안에 둘러싸여있네, 유지가. 그러면 유지가 얼마냐? 10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 봐봐요. 주된 토지가 답이네. 정된 토지가 유지, 통과, 대가 아니죠. 근데 101 보니까 10%를 초과했네. 이때는 유지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뭘로 남는다? 유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애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써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양입지의 제한 효과는 정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 10%를 초과한 경우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해야 되겠죠. 봐봐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요. 공짜가. 자, 공짜가 어디 있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네, 5가지가 머릿속에. 제가 외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된 토지가 양입지인데, 양입지는 편히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정된 토지 지목이 돼 330제곱미터를 초과, 10%를 초과한 경우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듣는 걸로 족하지 않고 25번을 자기가 완전히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님들은 봐봐요. 우리 여기 남전 형님님들은 이래요. 수업 듣다 보면 수업은 이해를 해. 그렇게 끝도 문제 풀면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암기가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기본이 우리가 틀이 잡히는 것은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로 해서는 안 돼요. 시험을 보려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뭐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암기가 안 되니까 떨어진 거거든. 암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번이 있어요? 25번을 암기해야 돼. 까먹고 외우고. 자,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작년에 합격한 사람은 열심히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생님, 저는 올해 합격 안 하랍니다. 그럼 5년만 해요. 5년만. 5년만 하면 다 돼. 왜? 1년에 5번을 듣거든. 그러면 5, 25. 그러면 25번을 듣게.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잖아. 시간이. 돈도 아깝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올해 뭐에 끝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양입지와 관련돼서 제한 요건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등록사항으로 가서 일반의 지번.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그 앞에다가 자, 지번은 별표가 5개예요. 매년 출제가 돼, 지번은. 지번과 관련돼서는.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사람에 가다듬이 이름이야. 이름에 해당돼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듣고 갑니다. 자.
자, 개체공사를 한번 하고 가죠. 이게 집안이에요. 이게 집안. 집안. 뭐 어려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치고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 뭐예요? 이게 번번이야. 이게 근본 번자 써서 번번. 여기 뭐예요? 부번이 되죠. 자, 초등학교 3학년애가 옛날에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버지, 왜? 자, 우리 집은 왜 369번지입니까? 그래, 369의. 남들은 369의 다시 1, 369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딴 집은 뭐예요? 369의 2 이렇게 나올 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집은 왜 360? 뭐야? 우리 집 주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필지가 바로 369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할이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근본 번자 써서 번번이고 이게 바로 부번이 되는 거예요. 번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어는 뭐예요? 번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 탁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단식이 복식이. 단식이죠. 요거는 복식 집원이네. 그럼 저희가 집어는 단식과 복식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의는 요거는 뭘로 표시할까요? 요거는 의. 자, 그 질문이죠. 엊그제도 뭐 학원에서 대형 출판사인데 수강생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봐봐요. 여기 뭐라고 읽어요? 369의 1이야. 문제 풀 때.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하면 문제 풀 때는 의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69의 1. 왜 선생님은 다시라고 읽어요? 제가 5반에 특강 들어가는데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걸 봐봐요. 이게 5반에 이제 특강에 들어가는데 이걸 너무 인지한지라고 읽어봐요. 369의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전 편의상 다시라고 읽더라도 본인은 의라고 좀 풀어주면 또 질문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또 질문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의라고 풀고 저는 강의 편의상 다시라고 읽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집어는 요 앞에 산자를 붙인다. 산을 붙이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나란히 집안의 표기는 읽어봐요. 평행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네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집안이란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번번과 부번은 다시로 표시하지만 의라고 읽는다. 요거는 번번, 부번, 요거는 단식 집안이요. 요거는 복식 집안이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나란히, 무선식, 평행식. 그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집안 앞에 뭘 붙인다? 산.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집안이란 그러면 이제 밑줄에서 67페이지 가봐요. 6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줄 한번 가나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제 마무리해야죠. 아까 복습이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집안은 그러면 지적소관청. 집안 지적소관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봐봐요. 집안이 뭐예요? 집안이 토지 표시잖아.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건져요.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틀렸잖아. 아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작년에 기출 지문이 그거예요. 1번.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안 부여제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어때? X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 써먹어야 돼.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만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집안은 토지 표시거든.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자, 여기와 관련돼서 집안의 부여와 관련돼서 그 위에 만화 기초공사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그 위에도 하나 써요. 자, 기본 이치벨 분류라는 게 있어. 기본 이치벨 분류. 자, 기본 이치벨 분류 맨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기본 이치벨 분류로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니까 따로 한번 정리해야 돼. 기본 이치별 분류. 북동 기본식과 북서 기본식이 있어요. 그래서 북동, 북서.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왕십리가 뭐예요?
왕십리. 왕십리. 그러니까 왕십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생각. 자, 그럼 봐봐요. 왕십리라는 것은 왕이 사는 데에서 십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왕십리. 그러면 궁궐에서 4km 떨어지는 게 왕십리입니다.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요. 라고 써놨죠? 남산. 남산이 요 남자가 뭐예요? 남쪽 남자 이러면 안 돼요. 이때는 뭐예요? 앞산이라는 의미야. 아까 남쪽 남자라는 것은 직역을 한 거고 한자를 해석할 때 남자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의역을 하게 돼야 돼. 앞산. 근데 왜 그러면 왜 앞산이라고 그러지 왜 남산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여기 봐봐요. 이 남산이 들어가는 것은 왕하고 상관이 있어. 왕. 자, 궁. 그러니까 경복궁이 있으면 경복궁 앞에를 걸어 앞산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산이라고 그래요. 남산. 그러면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인마 자 남부역으로 와 그랬더니 남부역이 어딘데? 그러면 돼요. 남부역이 그러면 뭐예요? 전문이라는 뜻이야. 전문.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에 오라는 소리야. 역. 그러면 남부역은 보통 출구를 보면 1번 출구가 되겠죠. 그러면 북부역이라는 것은 뒤에, 그래서 앞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산이라는 산이 있으면 이거는 왕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 기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여기라는 것은 이거는 시작의 의미야. 시작이라고 써요. 이거는 원래는 일어날 기인데 어역을 하게 되면 시작이야. 그러면 여기는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해? 북동쪽에서 시작해.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쪽에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동, 서, 남, 북.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애가 들어갔어요. 아빠. 럽새바람이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 네이버에 찾아봐. 네이버에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럽새바람. 럽새바람이 뭐면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럽새바람. 자, 봐봐요. 자, 옛날에 이제 부는 바람, 옛날에 고어가 있어요. 고어가 있어요. 옛날 말로. 그래서 북쪽에 부는 바람을 이걸 롯바람이라고 그래. 롯바람. 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쇳바람이라고 그래요. 쇳바람. 그러면 요건 뭐예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옛날 말로 마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시원한 바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한이바람이라고 그래, 한이바람. 그러니까 이게 강고가 다 죽여요. 강고가 사람들. 강고가 뭐예요? 사람을 오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한이바람이라고 그래. 옛날 말로 한일바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럽새바람이야. 럽새.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럽새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요거 유명한 선생이었거든요. 사회탐구 적지계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언제부터 시작이야? 자, 그러면 뭐예요? 북동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냐? 북동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맺는 거. 이게 바로 북동 기본식이야. 그러면 북서 기본식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맺는 거. 이게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이야. 이 북동 기본식은 주로 한자 문화권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영어는 주로 한글 문화권, 영어 아라비아 문화권에서는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북동 기본식이 아니라 뭐예요?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을 마무리 집시다. 지번은 지적 소관층이 지번 부여제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자, 2번은 자주 출제되죠. 지번은 아라비아로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 거기에다 행강편 쳐놔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다 행강편 쳐놓고 산자에다 행강편을 딱 꺼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요 2번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봐봐요.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죠.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뒤에 앞이야. D가 아니라 최근에는 D로 우려먹어서 그러면 산을 임자로 건치면 또 X가 돼. 그래서 2번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3번은 지번과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다시 표시로 연결하지만 다시 표시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다시 표시는 뭐라고 있는다? 의라고 있는다. 4번과 관련돼서는 단식, 복식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데,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지번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기초공사가 돼야 돼.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요거는 본번, 요거는 본번 부번, 요거는 단식 지번, 요거는 복식 지번. 요건 다시로 표시하지만 의라고 읽어야 되고, 지번의 표기 방식으로는 나란히 평행식. 지번은 지번 앞에 숫자,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산자를 붙인다. 이거는 그래야 이제 지번을 이제 직접 부여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번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나가보죠. 좀 쉬었다 왔습니다.